예, 평소에는 잘 다루지 않던 종목군들 또 금요일 오후니까 그 나른함 그리고 그 여유로 또 다른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은행권 얘기긴 은행권 얘기인데 은행권의 디지털화로 인한 수혜주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은행권 그 구조조정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이유는 왠지 뭐 지점에서 사실 사람들 요즘에 비대면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점도 안 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대부분 또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인력 수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은행이라는 게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 내야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필요 없는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좀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이 되고 그래서 희망퇴직도 좀 계속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런 흐름들은 뭐 은행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좀 업종에도 계속 앞으로 좀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핵심 뭐냐면은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 비대면 이쪽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은행이든 금융권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비싼 인력을 들여서 이 업무를 시켜야 할 정도로 하나 싶을 정도로 좀 의문이 들 정도로 매일 그냥 똑같이 뭐 수치를 데이터로 입력을 한다든가 예. 뭐 영업 실적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예. 펀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할 때 또 자료를 다 써야 되는데 숫자 업데이트하는 그런 단순 작업. 근데 그런 거 다 사람이 사실 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는 그 RPA라 그래가지고 이름 좀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인공지능이 약간 결합이 된 건데 인간이 하는 그 단순 반복 업무를 사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기계가. 그런 것들을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지금 사실 은행권 일부가 지금 그런 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인력을 차라리 좀 더 생산성 있는 일에 투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건 차라리 기계에게 맡겨버리고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좀 기회가 생기는 기업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모바일 리더입니다. 사실 경쟁사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외자 기업들은 되게 많은데 한국에선 거의 토종 기업으로 유일하게 그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은 왜냐하면 라이센스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건데 모바일 리더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 이미 국내 업체에도 몇 군데 이제 금융회사에 또 납품할 이력이 있는데 이게 은행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라든가 다른 뭐 보험사라든가 금융권에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예. 결국 또 주 52시간 또 우리 워라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예. 주 52시간 근무가 확대가 되면서 결국 점점 이런 이제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기계에 맡기는 그 흐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모바일 리더라는 기업 좀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은행이 점점 이제 창구나 이런 게 디지털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실 그 디지털 창구를 이 시스템 같은 걸 또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있어서 자동화나 전산화가 되면서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주가도 쌉니다. 사실 미국 기업들 이런 비슷한 유형의 기업들 뭐 PER 막 3, 40배 받는데 네. 모바일 리더가 사실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이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 그것부터 한번 보죠. 저도 아까 약간 월봉 보고 놀랐던 네. 것이 한 1년치 흐름 혹시 볼 수 있으면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모바일 리더 그러니까 연초에 엄청나게 네, 급등을 했다가 1년 내내 흘러내리다가 네. 또 요즘에 다시 그 지난해 연초 그 느낌을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올랐으면은 굳이 뭐 소개할 필요는 없었는데 주가가 굉장히 지금 소외받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 빠져가지고 또 연초기도 하고 또 이 은행권 희망퇴직이라는 RPA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최근에 금융권에서도. 그래서 이쪽에 사실상 경쟁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리더가 사실 선도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쌀 때 사두면 저는 좋을 것 같아서 PER도 지금 뭐 보면 10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좀 주가 빠져가지고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고평가 논란도 없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좀 성장하는 기업으로 보시고 한번 그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리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들도 역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다른 주제인데 오늘은 특별히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한국 기업 준비하셨다고 네. 어떤 저도 게 이제 있습니까? 그 주제를 생각하다가 요새 뭐 너무 반도체 얘기만 나오고 네. 막 이러니까 주제를 좀 이제 생각해 보다가 그 우리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선 잘 나간 기업들 되게 많은데 그렇죠.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사실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거의 떠오르질 않으실 거예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부품이나 조선 이런 거 빼고 네.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있을까? 근데 찾아봤는데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 네. 지누스하고 이제 비츠로셀, 디오인데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좀 생소한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먼저 그 지누스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이 매트리스 아시죠? 예. 매트리스 우리 한국에선 사실 온라인으로 매트리스 사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가구점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 직접 가서 구매를 하시는데 미국은 이쪽 그 아마존이 워낙 이게 크다 보니까 아마존 중심으로 해서 매트리스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되게 많이 한대요. 네. 근데 지누스는 이제 순수한 한국 기업인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상장 폐지도 당했었어요. 상폐 당했다가 재상장을 한 건데 이제 사업을 바꿔가지고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이 온라인 매트리스 특히 아마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매트리스 쪽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무려 점유율이 1등입니다. 24%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존 베스트셀러 매트리스 딱 치면 10개 중에 6개가 지누스 제품이래요.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빅히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 좀 공장도 갖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제가 어쨌든 좋게 보는 거는 아마존하고 협력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성장을 하면서 이쪽 매트리스 쪽에서 카테고리를 잘 잡아서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도 이 관련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 평균,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의 평균 PER이 보통 21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지누스가 뭐 최근에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PER이 10배밖에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아까도 뭐 모바일 리더도 그랬지만 왜 굳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미국보다 할인율을 절반이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1등 기업이잖아요. 1등 기업이면 거기에 맞는 전 밸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중에서 어쨌든 온라인 매트리스 압도적인 좀 1위 업체니까 지누스라는 기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공략해 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비츠로셀을 아마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워낙 좀 오래된 기업인데 그 1차 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요즘에 다 2차 전지 얘기만 네. 하는데 1차 전지는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네. 방전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1차 전지가 어디 쓰이냐면은 그 무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뭐 미사일이라든가 무전기 있잖아요. 네. 거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1차 전지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국내 쪽에서는 이제 방산 이쪽이 수주가 나오니까 좋은데 그럼 그게 무슨 뭐 미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미국에서 이 회사가 1등 하는 게 뭐냐면요. 그 AMI라고 아세요? 디지털 전력량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집 각각 아파트 보면 예. 예전에는 그냥 이제 전력 온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검침하잖아요. 네. 얼마 썼나. 그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계량기가 들어갔어요. AMI. 스마트 그리드 네, 스마트, 얘기하시는 그겁니다. 거구나. 예, 그래서 그걸 이제 AMI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쪽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AMI에는 그거로 AMI는 다 이제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네. 뭐 일일이 어떻게 충전하고 있어요. 그쵸.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비츠로셀의 이 1차 전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위예요. 이 AMI용으로는 1위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연히 압도적 1위 업체입니다. 이 비츠로셀이. 그리고 셰일가스 아시죠? 네. 셰일가스 시추해야 되잖아요. 네. 그 장비들 다 1차 전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장비가 이제 전동화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2차 전지 쓰지 않고 워낙 고출력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전지 출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셰일가스 이제 시추할 때 쓰는 장비도 이 비츠로셀이 지금 미국에서 3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특화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 셰일가스 엄청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수출하려고. 그래서 미국으로 우리가 본다라면은 비츠로셀도 요즘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디오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임플란트 국내 이제 한 3위 정도 하는 회사고 요즘에 임플란트 너무나 안 좋잖아요. 주가 네. 흐름들이 뭐. 근데 어찌 됐건 디오는 미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 임플란트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치과 교육 업체 하나 인수해 버렸거든요. 화이트캡이라는 회사 인수했는데 중요한 게 어쨌든 치과에서 쓰는데 그 의사들이 이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아야 그거를 시술을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치과 교육 업체를 인수한 건 굉장히 저는 좀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고 실제 또 미국 병원에도 이번에 한 500억인가 작년에 한번 그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뭐 이번에 좀 진출은 했지만 다른 오스템이나 좀 덴티움과 다르게 미국 시장을 대부분은 다 중국 공략하잖아요. 네. 근데 좀 특이하게 미국에 직접 진출해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어서 한번 성과를 디오는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어쨌든 우리가 너무 중국에만 좀 생각들을 하시는데 좀 발상을 전환하셔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 좀 뭔가 잘 나가는 기업도 분명히 있는데 주가도 싸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종목 찾는 어떤 아이디어의 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누스, 비츠로셀, 디오 세 종목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일정이나 전략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21일부터 24일 그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 그게 좀 이번에 중요한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만에 다시 참석을 한대요. 작년에 네. 참석 안 했는데 그래서 뭐 미중 무역 합의라든가 이란에 대한 좀 발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23일 날은 이제 인텔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니까 보시고 그리고 뭐 한국도 이제 추석이지 아니 그 설날이지만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도 춘절 이제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뭔가 또 정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종목 장세 펼쳐지는데 뭐 사실 아까도 제가 앵커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오만 안 가요. 그래서 네. 바이오에 계신 분들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바이오가 뭐 나빠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조금 기대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인내 좀 필요할 것 같고 역시나 저평가된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중소형주 장세 전 계속 될 것 같아서 좀 작년에 좋았던 기업보다는요.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보고서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요즘에.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서 작년 실적 보지 마시고 올해 뭔가 모멘텀이 생기거나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보고서 잘 찾으셔가지고 저평가된 좀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 좀 포커스 맞추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연수환 차장께서 이미 뭐 한 2주, 3주 전쯤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나는 그 중에서 이제 오히려 꺼질 수가 있다라고도 네. 얘기를 해줬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역시 좀 재미가 없죠. 저평가된 중소형주,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또 투자 전략도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또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종목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